자,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의 1회입니다. 여러분들 매주 월요일 시험이 이제 참석 대상 시험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요일 9시부터 시작되는 시험은 빠지지 않고 참석하셔서 시험 보시도록 하고, 그다음 나머지 화요일에 치른 2번 시험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이제 고민하면서 사고해보는 것도 기억이 굉장히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고민한 다음에 이제 책을 찾아보면 그게 이것이었구나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할 수 있고, 또 장기 기억에도 오래 저장된다고 하니까 시험 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설령 답안을 못 쓰더라도 개요를 작성해보고 실제로 이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꼭 갖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1회 문제 해보도록 하죠. 좀 어렵죠? 조금 어려울 겁니다. 지엽적인 문제를 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중요한 문제인데, 파악하기가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대신 이제 2회, 3회는 조금 이제 쉬운 걸 좀 했습니다. 일단 1회 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에 대해서 일희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하나의 과정이고, 여러분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실력을 가다듬고 좀 더 정교해 나가는 거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편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상대방을 의식하지 마시고 본인만 생각하시고, 본인만. 여러분 합격하는 거는 바로 본인입니다. 본인이 합격하는 것이지 상대방이 잘하든 못하든 그건 그 사람의 문제고, 일단 내가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게 우선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미흡하고 부족하더라도 10월 한 중순 정도에는 이제 내가 나름대로 궤도에 올라가겠다, 그런 계획을 잘 세우셔서 접근하는 것이 좋고요. 나오는 문제는, 출제된 문제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하셨으면 거기다가 별도로 표시해서 관련되는 논점 반드시 기억하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나가는 핵심 정리집 거기다가 체킹하셔도 좋고요. 이 논점이 좀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매주마다 이제 나가는 분량이 좀 다르죠, 영역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쌓이면 이제 정리가 되겠죠. 어쨌든 이제 논점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되는 논점까지 전부 다 같이 정리하시고, 오늘 끝나는 대로 출제된 논점 반드시 암기하고 가십시오. 관련된 내용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는 교육 과정이니까 이번 주는 교육 과정을 완벽하게 끝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팀별로 이제 암기하실 때도 출제된 논점부터 먼저 외우시고,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 영역 또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나가는 진도 맞춰서 중요한 것부터 먼저 외우고, 그 다음에 덜 중요한 식으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1회차 문제는 자, 봅시다. 첫 번째 지시문을 보시면 다음은 A중학교 초임교사들을 대상으로 특강 내용 중에서 일부 발췌한 건데, 둘째 줄을 보십시다. 학습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사의 과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뭡니까? 주제어다는 주제요. 학습자의 역량을 강화시키자라는 역량 강화. 역량 강화가 이제 주제가 되고, 이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과정의 설계 측면과 학생 지능 발달, 교수 방법상의 문제, 전문적 학습 공동체 이 4가지를 구성 요소로 해서 서본 교류 형식을 갖춰서 논술을 하시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일단 배점 기준표를 이제 보시면, 첫 번째 학교장이 강조하는 교육과정의 의미와 그 교육과정 설계 특징 2가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는 4점이 지금 배당이 되어 있는데, 교육과정 의미와 설계 특징 2가지 총 논점은 3개입니다. 3개 논점인데, 일단 각 논점별로 1점씩 배당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1점은 이 내용을 얼마나 충실하게 이해해서 설명해 주는가, 설명에 1점이 배당이 됩니다. 그래서 총 4점이 배당이 되죠. 자, 이거는 이제 일단 교육과정의 유형이나 교육과정의 어떤 형태, 그거를 제시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잘 모르시면 경험주식 교육과정이다, 학문주식 교육과정 이렇게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괜히 잘못했다가는 그것 때문에 나머지 내용도 다 어긋날 수도 있어요. 보면 여러분 답안지는 제가 아직 못 봤죠. 일요일에 하신 분들 답안지 봤더니 경험 중심 교육과정 쓰신 분도 계시고, 학문 중심 교육과정 굉장히 많습니다. 뭐가 제가 일요일 받는 분들이 여기보다 조금 더 많아요. 이번 주 90으로 이상하게 일요일에 이제 모의고사 풀다 보니까 일요일로 조금 7, 8월은 이제 월화분이 좀 많았는데,
이루반이 조금 많더라고요. 제가 반 정도 이제 어제 대면 첨사하고 반 나머지는 이제 서면 첨사하기 위해서 제가 아직 답안지를 못 봤어요. 그러니까 반 정도 봤는데 딱 한 분, 딱 한 분만 역량 중심 교육과정 딱 썼어요. 그래서 그 대면 첨사, 그러니까 일단 반만 봐서 반반. 그 나머지 그 반에 또 뭐 한두 명이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썼냐 그랬더니 제가 수업할 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수업할 때 얘기는 했어요, 분명히. 말은. 근데 그게 기억이 났다는 거예요, 그냥. 이제 실제 시험장에서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그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때. 잠깐 언급했는데.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이건 역량 중심 교육 과정이고,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지금 제가 문제는, 새로운 그 학계 경향 등을 이제 반영해서 문제를 출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문제 유형도 좀 다양화해서, 여러분들 접할 수 있도록 할 건데, 일단 최근에 학계 가장 뜨거운 논쟁 중에 하나가 2015 개정 교육 과정과 관련돼서 역량 중심 교육 과정, 두 번째 이해 중심 교육 과정. 이해 중심 교육 과정, 그러니까 2015 개정 교육 과정의 별칭이 역량 중심 교육 과정, 이해 중심 교육 과정이다. 이해 중심 교육 과정과 관련된 논점은 7, 8월에 우리가 다뤘기 때문에 뭐 제가 다루진 않았는데 이 두 가지는 교육 과정과 관련해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반드시. 이 2015 개정 교육 과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점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가 이해 중심 교육 과정과 백오더 그리고 역량 중심 교육 과정이다라는 거. 그래서 역량 중심 교육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역량 중심 교육 과정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나오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역량을 가르치자라는 역량을. 그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역량은 이제 힘력자잖아요, 그죠? 힘,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의 그 전통적인 지식 교육은 이론적 지식을 많이 강조해왔죠. 대부분 다 교과 지식들이잖아요. 이 교과 지식 속에 들어가 있는 이론적인 지식들을 강조해왔는데 실제 삶에서는 무기력하더라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실제 생활에서. 그러니까 실제적 삶에서 무엇인가를 할 때 우리가 이론적 지식을 아는 거죠. 아는 것. 이 아는 지식과 하는 지식은 좀 별개로 구분될 수가 어느 정도 구분될 필요가 있는데 아는 것이 실제로 무언가는 하는 것에 크게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전통적 지식 교육의 무기력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실제로 사회적 삶에서 실제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우리가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보통 이제 그 산업체에서 많이 나오죠. 직무 분석, 직무 역량, NCS 이런 직무 역량 요즘에 NCS도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죠? 직무 역량 전부 다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역량을 강조하는데 그 전에 교육 과정하고 좀 차별점이 있다면 우리는 개정 교육 과정을 보면 인간상이 나와요. 인간상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뭐 학교 급벌 목표 이렇게 바로 넘어가는데 2015 개정 교육 과정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인간상 나오고 바로 밑에다 뭘 쓰고 있냐면 핵심 역량, 그죠? 이게 2015 개정 교육 과정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핵심 역량을 강조하겠다. 핵심 역량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각급 학교별 목표가 나오고 되죠. 그 이전에는 이제 인간상은 이제 계속 강조해 왔던 거고 2015 개정 교육 과정의 인간상 4개죠. 핵심 역량 6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6개. 그렇기 때문에 역량을 강조하기 때문에 역량 중심 교육 과정이다. 역량을 키워주자. 다시 말해서 사회적 삶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 뭔가를 실제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힘 이걸 키워주자라는 게 역량 중심 교육 과정의 그 의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역량은 벌써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죠? 교육받은 인간, educated man. 교육받은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교육받은 인간. 실제로 교육을 받았다. 교육받은 그 결과 어떤 인간 형성이 돼야 되는가? 어떤 인간이 만들어져야 되는가? 교육받은 인간 형성이죠, 그죠? 어떤 인간을 형성할 것인가? 그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 형성, 교육받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4가지를 갖춰야 돼, 4가지. 뭡니까? 자주적인 인간. 자주적이라 해야 된다는 거죠. 교육받은 결과, 자주적으로. 두 번째는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간. 그 다음에 교양이 있어야 돼. 교육받는 결과 교양이. 그 다음에 더불어 사는 사람, 더불어 살 수 있어요. 여러 사람들.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사회에선 여러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이렇게 자창교도의 인간상을 갖춰야 돼. 자창교도. 자주적이고 창의적이고 교양 있고 더불어 사는 이런 그것이 바로 이 교육받은 결과, 교육받은 인간이고 이 인간 형성이 바로 인간상이라는 이름으로 네 가지가 제시되고 있죠. 그 인간상, 이런 인간을 키워내자. 근데 이런 인간상이 실제 사회적 삶 속에서 사회적 생활하면서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돼. 힘을. 그전에 이제 역량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인간상만 있었고 실제로 사회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상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이 인간상을 적극적인 실천의 의미를 좀 강조한다는 차원에서 핵심 역량을 네 가지를 도출했는데 이 핵심 역량이 나오게 되는 게 이제 뭐 장기간의 이제 연구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연구를 이제 그 OECD의 데세코 프로젝트가 있어요. 데세코 프로젝트에서 이 핵심 역량을 몇 가지로 도출하고요. 그다음에 각국의 뭐 스웨덴이라든지 뭐 싱가포르라든지 네덜란드, 뉴질랜드 뭐 이런 데서 그 교육 과정의 핵심 역량을 이제 반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2015 개정 교육 과정의 핵심 역량을 6가지로 선정해서 집어넣었죠. 이 핵심 역량은 뭐 핵심 역량은 일반적인 이 핵심 여러 가지 교과를 배우면 이제 교과를 배우겠죠. 교과 지식들. 여러 가지 교과 지식을 배워서 이런 핵심 역량을 키우자 하는 건데 교과 지식을 배워서 이 교과 지식의 핵심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이런 수단들을 통해서 역량을 키우는 거예요. 6가지 역량을 키우자. 6가지 역량이 뭡니까? 창공의 의지심자. 창공의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돼. 창의적인 사고.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 창의적으로. 이게 이제 뭐야? 자창교도. 창의적인 사람이잖아. 창의적인 사람은 창의적인 힘을,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창의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돼. 창의적으로. 창의적인, 창공의 의지심자. 창공, 의지심자. 창의적이고 더불어 살 수 있어야 되니까 공동체의 역량을 갖고 있어요. 공동체의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어요. 힘. 그리고 의사소통, 상대방과 내 생각을 잘 표현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잘 상대방의 의사를 잘 받아들이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돼요. 의사소통. 그 다음에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지식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지식정보 처리할 수 있는 힘, 처리 역량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심미적인 감성 역량도 심미적인 감성. 그 다음에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자신의 정체감을 형성하고 자기 삶과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 관리 있는 사람은 이제 자기 자주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이런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체적 인간상을 구체적인 사회적 삶 속에서 이런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고, 이 핵심 역량은 이 교과가 많죠. 여러 가지 교과들이 있더라. 이 여러 가지 교과들을 통해서 이 핵심 역량을 키워내자라는 거고, 그러면 교과별로 또 교과에서 요구하고 있는 역량이 있겠죠. 그걸 우리는 교과 역량이다. 이 교과 역량. 이 교과 지식을 통해서 이제 각 교과별 역량. 각 교과별 역량을 키워내고, 그래서 국어교과 역량, 수학교과의 각 교과별 이제 그 교육과정 보시면 역량이 있죠. 그죠? 그럼 교과 역량과 핵심 역량과 역량이라는 측면에서는 공통적이지만 차이점은 이거는 일반적인 능력이다. 일반적인 능력. 이거는 각 교과에서 요구하고 있는 역량, 교과에서 요구하고 있는 능력이다라고 볼 수 있죠. 교과별로 요구하고 있는 역량, 얘는 전 교과를 통틀어서 일반적인 역량이다라고,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역량주의 교육과정에 나오게 된 배경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전통적인 지식교육이 한계. 아니긴 아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무기력하다는 게, 화이트헤드의 말로 빌리면, 무기력한 지식을 가르치고 있다는 무기력한 지식. 실제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자라는 차원에서 나온 게 역량중심 교육과정이고, 역량중심 교육과정에서는
우리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이론적인 배경으로 요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우리가 실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실제. 여러분 여러분 실제 삶은 나름대로 이제 점심 먹기 위해서 돈을 관리하고 타인과 의사소통도 하고 나름대로 필요한 정보도 찾아서 처리해야 되고 또 같이 살아가니까 상대방과 잘 어울려야 되고 뭐 이런 게 실제적인 삶이죠. 실제 삶, 실제 생활. 이런 사회적 활동도 해야 되고, 사회적 활동 여러 사람들과 이제 그 어떤 교류도 해야 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실제적 활동들을 하죠. 이게 실제적인 활동이죠. 실제적 활동. 실제. 근데 실제와 상반되는 게 우리가 이제 이론이라고 하죠. 이론이 있다는 이론. 실제가 있고 이론이 있다. 그 실제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사회적인 거, 우리가 사회적인 활동을 하면서 사회적인 여러 가지 실제들이 있다는, 이건 social practice. 사회적 실제 또는 사회적 활동. 이와 관련된 지식이 실제적 지식이에요. 실제와 관련된 실제적 지식. 실제적인 지식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실제입니다. 실제들. 이런 실제가 있으면 이 실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를 기반으로 해요. 실제 삶의 경험들,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면 그 경험들을 에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을 상징 체계, 언어나 기호, 상징 체계를 통해서 이론화시키죠. 이론화시키면 그 이론을 통해서 다시 세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론적인 작업을 하면, 이론은 실제의 여러 가지 경험들, 실제 생활을 하면서 자연 환경도 경험하고, 물리 환경도 경험하고, 뭐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겠죠. 그 경험들을 생각을 하겠죠.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이해를 해서 요거를 상징 체계, 기호나 부호, 문자와 같은 상징 체계로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이론이다라는 이론은 그러니까 얘가 이제 실제 지식이면 얘는 이론적인 지식이 되는 거죠. 이론적인 지식. 이 이론적인 지식은 바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실제 경험들을 통해서 사고하고 이해해 놓은 것. 이것이 이론적 지식이 되는 것이고, 이 이론적 지식을 통해서 뭐 합니까? 다시 이 실제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물리 현상들, 자연 현상들을 경험하고 그 경험해 놓은 것을 이론화시켜 놓으면, 사회활동, 경제 법칙이라는 것을 이론화시켜 놓으면 그 경제 법칙을 가지고 경제 현상을 다시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해한 대로 안 되더라는 거잖아요. 주식 투자 하는 분이 이론적으로 잘 정립한 사람도 실수하고 실패하죠. 그죠? 실제라고 하는 게 이론과 괴리가 있더라, 괴리. 이 둘과는 어떤 관계냐면, 이게 일치하지 않는다. 불일치. 일치하지 않고 괴리가 된다. 왜 괴리가 될까요? 왜?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간적인 경험들을 이론화 해놨을 때, 이 이론화되어 있는 것이, 이 이론보다 뭐가 앞섭니까? 실제가 우선, 실제가 앞서고, 그 다음에 이론이 다음에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살면서, 나름대로 여러분들도 뭐 사람들과 만나다 보면, 여러 사람들 교섭하면서 나름대로 머릿속에, 저런 형태는 어떤 인간형,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이론화 시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또 반드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발생하죠. 괴리 현상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이 여러 가지 인간의 경험들이 이론으로 전부 다 포섭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가 불일치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가 실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기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살아가는데 이것만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무기력해진다는 거죠. 그 지식교육이 이제 그런 점에서 문제죠. 어쨌든 이렇게 보면 이것을 통해서 이론적 지식을 전통적 교육은 지식을 강조하죠. 지식교육. 이게 이제 좋은 삶이다. 이렇게 좋은 삶.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얘만 좋은 삶이야. 실제로 좋은 삶은 또 얘가 좋은 삶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근데 둘이 불일치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 겁니까? 어떻게 되냐? 실제로 우리가 이론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고, 실제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여기서 좋은 삶을 향유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이제 반성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일단 이런 이제 간단하게 알아두시고, 간단하게 참고용으로.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지식을 분류할 때, 라일 같은 경우는 명제적 지식이 있다.
영재적 지식과 방법적 지식, 노하우, 오크쇼트 같은 경우는 기술적 지식과 실천적 지식, 그리고 폴라니는 암묵적 지식을 강조합니다. 이게 이제 공통점은요, 방법적 지식이든, 실제 실천과 관련되는 실천적 지식이든, 표현할 수 없는 묵시적 지식이든, 암묵적 지식이든지 간에 공통점은 언어로 표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언어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굉장히 위대한 기술자가 있다. 위대한 기술자의 그런 자기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과, 그런 기술적인 능력들, 이 능력들이 이론화한다고 해서 다 이론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수영 기술, 수영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도 이론화 시켜놓는다면 그 이론은 수영 기술, 자신의 수영의 능력을 고스란히 이론으로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암묵적 지식, 방법적이든 실천적이든 암묵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로 표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언어로. 그러면 언어로 표현된 지식은 이 실제 삶, 이 실제적인 지식, 이 실제적인 지식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것만 강조해서는 여기서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론적 지식의 한계. 이론적 지식은 실제 삶에서 무기력하다. 실제 삶에서 무기력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제적 지식을 가르치자라는 식으로 이제 제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실제 지식을 가르치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영양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양교육 과정과 자유교육의 관계. 영양교육에서 말을 하고 영양교육과 자유교육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자유교육의 적극적 실천, 이거는 이제 적극적으로 실천하자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가 자유교육이라 그러면 이제 일단 고대 그리스 교육을 생각하게 되고요. 고대 그리스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부터 비롯됐다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 이후에 이제 피터스, 허스트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전통적인 교육의 형태를 자유교육이다 이렇게. 그 자유교육이라서는 자유교육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본질적인 의미는 인간의 영혼을 마음을 자유롭게 주자. 그 오류나 편견으로부터 인간의 정신을, 인간의 마음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자유교육이다. 그래서 뭘 만든다? 합리적인 마음을 합리적인 마음을 형성하도록 하라. 이게 자유교육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교육의 목적은 합리적인 마음을 만들어줘. 합리적인 마음. 이게 합리적인 마음이 뭡니까? 저 자유교육에 추구하고 있는 인간. 자유교육에서 교육받은 인간은 뭐냐? 합리적인 마음을 갖춘 사람. 합리적인 마음. 오류나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합리적인 마음을 갖춘 사람. 이게 자유교육이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의 목적이고 인간상이다. 인간상. 근데 이 자유교육의 전통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를 보시면, 아리스토텔레스 강조하는 교육의 목적은 행복이에요, 행복. 행복한 사람을 만드는데, 행복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덕이다, 덕. 이 덕이라고 해서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덕이에요. 그 시민으로서의 덕, 다시 말해서 이제 실천적인 덕이죠. 이런 실천적인 덕을 갖춘 사람. 이걸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형이에요, 인간. 그 교육받은 인간이란 뭐냐? 실천적인 덕을 갖춘 거. 실천적인 덕. 그 실천적인 덕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제 여러 가지 수사학이란 문법 같은 이런 지식이 있다. 이런 지식을 통해서 이 지식은 뭡니까? 이 실천적 덕을 함양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도구다. 수단이고 도구. 이 수단과 도구를 통해서 이 인간형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지, 인간형. 우리가 지식 교육하면 이제 문제점은 마치 지식 자체만 중시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이제 이 자유교육의 원형,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런 시민으로서 실천적 덕을 갖추고, 이 덕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교과들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은 여기 있는 것이 여기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지식교육. 이것은 얘를 위한 하나의 유용한 수단이고 도구이고,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것은 인간 형성, 인간상, 교육받은 인간상, 이거다는, 이거. 이 전통을 쭉 이어받고 있는 것이 이제 피터스죠. 피터스, 허스트,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유교육의 전통을 쭉 이어받고 있고, 이 피터슨 허스트가 공통점은 지식의 형식을 가르친다는 거죠, 그죠? 지식 형식을 가르치자. 지식을 몇 가지 형식으로 논리적으로 구조해 놓은 그 지식의 형식을 통해서 합리적인 마음을 개발하자. 합리적인 마음을 개발하자는 게 피터슨과 허스트의 얘기입니다. 이 허스트는 이제 전기 허스트 얘기. 피터슨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합리적인 마음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식 자체를 지식 자체. 피터슨 강조하고 있는 지식의 형식이고, 이 지식의 형식은 이론적 지식이죠, 이론적. 학문적인 지식들,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지식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이론적 지식을 왜 배워야 되는가? 왜? 지식 형식이 왜 가치 있고, 이 지식 형식을 왜 배워야 되는가?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론적 지식과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은데, 왜 이런 지식 형식을 가르쳐야 되고, 학생들은 이 지식 형식을 왜 배워야 되는가? 왜? 인류가 오랫동안 지식 형식을 가르쳐 왔다는 것. 그러니까 인류가 오랫동안 인간 삶의 여러 가지 경험들, 이 삶의 경험의 이해를 누적적으로 집적시켜 놓은 것이 교가라는 지식의 형식이라는 거예요. 그 지식의 형식은 뭡니까? 삶의 경험의 이해하고 사고하고 이해해 놓은 것, 물리적으로 사고하고 물리적으로 이해해 놓은 것을 물리라고 하는 지식의 형식으로 녹아 있고, 나일강의 범람부터 시작해서 쭉 지금까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나일강의 범람에서 나온 거 뭐죠? 수학가분들? 기하학. 기하학이라는 지식 형식으로, 이렇게 실제 삶의 경험에서 어떤 지식의 형식, 그 이해를 통해서 지식의 형식이라는 형태로,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랜 전통이다, 오랜 전통. 인간이 누적적으로 발전시켜온 오랜 전통이고, 이 지식의 형식에 입문하지 않으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어렵다. 그러니까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식의 형식에 입문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인간다운 삶을 위한 논리적 전제로서 지식의 형식을 배워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식의 형식은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식이 오랫동안 누적되어 공적 전통이고, 이 공적 전통에 입문할 때만이 인간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정당한 가치를 지닌다. 내재적으로 정당화시킨다, 내재적으로. 이 전기 허스터도 마찬가지. 전기 허스터도 지식의 형식을 같이 강조하죠. 이거 다 뭐예요? 이건 다 이론적 지식이에요, 이론적 지식.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기에는 이제 이런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활동들을 하면서 경험을 해놓은 거, 이 경험에 대한 이해를 지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 이걸 하면 당연히 지적인 합리적인 마음이 형성되고, 인지적인 안목이 형성되니까 세상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잘.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지. 그렇지. 괴리가 있더라. 아까 말씀대로, 사회적인 여러 가지 실제적인 상황들, 실제적인 경험들을 다 이론화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론을 통해서 사회적 활동들을 모두 다 알기는 어렵고, 더구나 이론이 실제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많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론을 안다고 해서 수영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실제로 적용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잘. 그러니까 이론이 무기력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식의 무기력함 때문에 허스트는 나중에 이제 반성을 하죠. 후기 허스트입니다. 후기 허스트에 이르러서는 얘가 이런 지식 형식이라는 이론적 지식을 강조해왔다면, 이론적 지식이 무기력하더라는, 그에 대한 반성으로 사회적 실제, social practice, 요거를 사회적 활동이라고도 번역해요. 사회적 실제를 강조하고, 교육과정은 사회적 실제를 담아야 된다. 사회 실제. 그러니까 사회적인 여러 가지 활동들, 의사소통하고 아까 저런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 있잖아요. 그런 활동들을 교육과정으로 담아야 된다는. 그래서 그 활동들을 통해서 사회적 실제에서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론적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고, 근데 이론 지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이론적 지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 지식을 포함한
우리가 사회 생활하면 이론도 필요하죠. 그죠? 이론적 지식을 포함한 실제 사회적인 실제와 관련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실제, 사회적 활동을 그러니까 지식과 여기는 지식도 있고 태도도 있고 기능도 있고 감정도 있고 정서도 있고 동기도 있고 그러니까 인간 활동과 관련된 모든 총체 지식, 태도, 기능 모든 총체 이 총체 이런 사회적 실제를 교육과정으로 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회적 실제는 바로 이런 것 방법적, 실천적, 암묵적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과도 관련되는 이런 면에서 보면 지금 후기 허스터와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 실제 지식이고 이 실제 지식을 통해서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게 이제 반영된 게 핵심 역량으로 이제까지는 이 이론적 지식을 통해서 뭔가를 아는 사람, 무언가를 안다. 무언가를 안 돼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이쪽을 강조하고자 하는 게 이 핵심 역량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덕이라고 하는 거죠. 이 덕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 형성 이게 덕이 뭐냐면 이게 아레테. 덕을 강조했고 이 아레테를 갖춘 사람, 덕성을 갖춘 인간형을 만들어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레테라고 하는 것은 the best, 최상. 그리고 the excellence, 탁월함, 최상, 탁월함. 사람이 갖춰야 할 탁월한 성품, 이거를 덕이다, 덕. 그 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갖춰야 할 탁월한 성품. 최상의 성품을 갖추는 것. 그걸 이제 이 사람이 보기에는 이게 인간상이고, 인간 형성이고, 이게 교육받은 인간이다. 그러니까. 아레테라고 하는 거는 탁월함이에요, 탁월함. 이 분필로서 아레테를 갖추려면, 분필로서 탁월함 갖고, 탁월함. 기능이라든지 쓰임새에 있어서 탁월해야 돼. 그 글씨 쓰는데 제대로 안 써진다. 그러면 아레테가 없는 거예요, 얘는. 아레테. 그러니까, 수험생으로서 아레테를 갖춰야 돼. 수험생으로서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기술도 필요하고, 그 필요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시험 문제도, 저는 모의고사 문제 내잖아요. 모의고사로서 탁월한 아레테를 갖고 있어야지, 실제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고민하고, 만들어내는 거죠. 인간도 맞아, 그러니까 운동선수의 아레테는 뭡니까? 축구선수라면 축구선수로서 체계를 갖춰야 되고, 여러 가지 기술과 기능, 전략들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이게 운동선수로 갖춰져서 아레테입니다. 교육은 뭐냐? 그럼 교육은 교육답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레테라고 해서는 다 와야 되는 거예요. 남자는 남성으로서 아레테, 여성으로서 아레테. 교육이 교육답다. 교육으로서 아레테를 갖추려면 교육받은 인간형이 뭔가, 인간상을 고려해봐야 될 것이고, 그 인간상을 잘 길러내는 교육이라야지 교육적인 아레테를 갖췄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교육받은 인간상,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이 바람직한 교육인가 할 때, 그 전통적 교육의 아레테는 여기 있었다면, 최근에 이제 강조되고 있는 교육의 아레테는 이쪽으로 넘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2015 개정교육과정은 역량 중심 교육을 강조하고,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사회를 떠나서 생활할 수 없죠. 사회에서 보다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그건 역량이다, 역량. 진짜 사회에서 각가지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 이 힘을 갖춰야 되는데, 이 실천적 지식을 통해서 역량을 갖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요런 논의가 있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배경 들어가기 전에요. 1번 그 문제 잠깐 봅시다. 1페이지에. 배정 기준표의 그 첫 번째가 학교장이 강조하는 교육과정의 의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 모르면 그냥 명칭을 언급하지 마세요. 괜히 언급했다가 틀릴 수 있으니까. 찾아야 되잖아요. 찾아보죠. 그러니까 힌트를 잘 보십시오, 힌트를. 이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학생들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종래 전통적 지식교육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해와 지식의 획득에만 치우친 교육으로는 사회적 삶에서 필요한 능력과 실천적 지식을 학습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이제 사회에서 필요한 능력, 실천적 지식, 이걸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전통적 지식은 이걸 가르치지 못했다라는 거고, 이러한 반성으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도출해서 그 사회에서 필요한 역량이 뭔가, 사회에서 그 역량을 도출하고 이거를 교육과정에 반영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 핵심 역량은 학교 교육의 전 과정을 통해서 강조돼야 할 역량이고, 교과 역량은 각 교과에서 강조해야 될 역량이. 전 학교 교육의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보고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학교 교육의 전 과정을 통해서 강조하는 이거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역량, 일반적인 능력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거는 각 교과에서 요구하는 역량이다. 각 교과. 뭐 어쨌든 뭐 역량이죠. 이거를 이제 교육 과정에 담았다라는 겁니다. 학생들이 그저 이론적 지식의 수준에서 아는 것에만 머물면 사회 실제 문제를 다루는데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이론적 지식만이 아니라, 이게 이제 포인트 보십시오. 이론적 지식만이 아니다. 그러니까 셋째 줄에 있는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역량이라는 것이 포인트죠.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뒷받침하고 있는 문장들을 쭉 읽어보면 이제 넷째 줄에 있는 다섯 줄이죠. 이론적 지식만이 아니라 이론적 지식도 필요하겠죠, 그죠? 배제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건 만이 아니라 지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기능, 능력, 태도, 이러한 실제적 지식, 다시 말해서 이게 실제적 지식이 되는 거죠. 이론적 지식만이 아니라 실제적 지식을 강조하는 것이야말로 자유교육의 적극적 실천으로서 현재 우리 학교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그 자유교육은 인간상을 강조했는데, 이 인간상이 실제에서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못했죠, 잘.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교육받은 이 인간상을, 사회에서 실제적인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역량들을 심어주자. 그래서, 그렇다고 하여, 자, 여기까지 보시면, 지금 여기서 교장이 강조하고 싶은 교육과정은 뭐예요? 역량을 강조하잖아요, 역량. 다른 말, 역량이 말이 이제 어려우면, 여기 사회적, 실제적 지식이잖아요, 그죠? 이론적 지식뿐만 아니라, 실제적 지식을 강조하는 교육. 이게 이 사람이 강조하는 교육과정이잖아요, 교육과정.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교육과정은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이론적 지식뿐만 아니라, 전통 교육이 이론적 지식만 가르쳐서 무기력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이론적 지식만이 아니라 실제적 지식, 사회적 삶에서 필요한 실제적 지식을 가르치자는 것이 이 사람이 강조하는 교육과정의 의미다. 의미.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학문 중심 괜히 학문 중심을 끄집어내고 구성주의 끄집어내고 그 경험 중심 끄집어내지 마시고 잘 모르면 여기 있는 거 가져오죠. 하나 됐죠? 두 번째, 이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 교육과정 설계의 특징. 그러면 이 교육과정을 만든다, 개발한다. 설계할 때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건 또 밑에 보십시다. 그렇다고 학교 교육과정을 설계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설계. 여기 뭔가 있나 보다. 설계할 때 종래의 교과 지식을 특정 역량으로 대체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역량을 가르치다 해서 교과를 가르치지 말자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어떤 힘을, 예를 들어서 수영의 역량을 키운다, 수영을 잘할 수 있는 힘을 키운다. 그러면 수영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지식은 필요하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지식은 있어야 되죠. 수영과 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 자체가 전혀 쓸모없는 건 아니죠. 그 수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지식도 유용한 도구,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보면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해서 교과 지식을 통해서 역량을 발달시켜야 한다. 요거 하나. 그러니까 교육과정 설계할 때 어떻게 한다? 교육과정, 지식을 통해서 역량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하자는 것이 특징이다. 그렇죠, 그죠? 그러면 중심은 뭡니까? 역량이 중심이고, 교과 지식은 뭐다? 역량을 발달시키기 위한 도구자, 유용한 수단이다. 여기다 플러스 살을 보태달라. 그러니까 어려우면 여기 있는 말을 쓰시면 교과 지식을 통해 역량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한다는 특징, 그죠? 설계한다 특징.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 하나 더 해주면 교과 지식, 역량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교과 지식은 하나의 유용한 수단,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런 정도 뒷받침 문제 한두 개 써주면 되잖아. 두 번째, 이런 점에서 학교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이 아니라 교사의 자율적 판단에서 결정된다. 지금 우리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게,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게 교육과정의
결정과 관련된 교육과정 결정, 교육과정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교육과정 실행, 스나이드의 교육과정 실행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행 3가지가 있죠. 실행을 보는 관점, 학교 지금 국가 수준에서 만들어놓은 교육과정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또는 교육과정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충실도 관점, 상호 적응, 형성 또는 생성 관점 3가지 관점이 있죠.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하라. 충실도 관점. 학교의 자율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호 적응.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학교 교육과정을 서로 보완해서 개발하라. 그 다음에 형성 관점, 생성 관점, 학교 자체적으로 교육과정을 만든 3가지 관점이 있다. 여기서 만약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이렇게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강조한다면,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강조한다면 당연히 학교 이 역량에서 이 사회적인 삶과 관련되는 거거든요. 사회적 삶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니까 선생님이 학교 상황과 학교 사회적 맥락과 더불어서, 또는 학교 사회적 맥락, 교수 맥락과 더불어서 이 역량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교사가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되는 교육과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상호 적응 관점이나 형성 관점, 이 2 관점 중에 하나가 요구된다는, 충실도 관점이 아니라 상호 적응 관점이나 이행 관점이 교육과정 실행의 관점으로 요구된다. 그런 내용을 여기다 써주는 거. 자율적인 판단에서 결정돼야 한다. 2가지. 그러면 4점. 뭔가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보면 또 쉬워요. 여러분들 문제 실제 시험장 가셔서 그렇잖아요. 뭔가 되게 어렵게 느껴졌는데 나중에 다시 와서 보면 쉬운 것 같고, 답 보면 더 쉽죠. 답 보면 수학 문제 풀 때도 그렇잖아요, 그죠? 자, 별도의 프린트물 보도록 하죠. 우리 해설지에 딸려나간 프린트물 별지입니다. 자, Competency Based Curriculum, CBC입니다. CBC. 역량중심 교육과정이다. 자, 우리 종래 교육과정 유형은, 교과중심 교육과정, 경험중심, 학문중심, 인간중심, 통합교육과정, 이렇게 전개되어 왔죠. 지금은 역량중심 교육과정 시대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근거할 때, 역량중심 교육과정으로, 이게 교과중심이라지, 교과중심이나 학문중심 교육과정 묶어서 그냥 지식중심 교육과정이라도 할 수도 있고요. 2가지 묶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가르치는가 했을 때, 교육과정이 뭡니까? 뭘 가르칠 것인가는 뭘 가르칠 것인가, 지식을 가르칠 것인가, 아니면 학생의 경험을 가르칠 것인가, 이 2가지잖아요. 그죠? 지식을 강조하면 지식을 교육과정의 지식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자. 지식 중심입니다. 지식 중심 교육과정에는 교과 중심 교육과정과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 있는 거고요. 경험 중심 교육과정은 학생의 경험을 교육과정으로 구성하자. 경험이 교육과정이 되자. 경험을 가르치자.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죠. 근데 이 지식 중심 교육과정과 경험 중심 교육과정은 차이점은, 지식 중심 교육과정은 지식 자체가 교육과정의 출발점이에요. 교과 자체가. 그래서 교과 논리로 교과 지식을 구성하게 되는 건데, 경험 중심 교육과정은, 경험 중심 교육과정도 지식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교과서는 다 있어요. 교과서. 근데 학생의 경험에서 출발하는 게, 교과 내용과 관련된 경험. 교통 관련 규칙이나 법규를 가르친다 그러면 교통법규 규칙을 그 자체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경험들, 교통 관련 법규들과 관련될 수 있는 일상생활의 이 교통신호라든지 일상생활의 교과와 관련된 일상생활의 경험을 토대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점차 교과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예요. 이게 경험중심 교육과정이죠. 이렇게 되면 이 2가지는 공통점은 뭔가를 아는 것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 할 수 있는 힘, 역량. 역량은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죠. 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자라는 게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패러다임이 2015 개정교육과정에 근거할 때 바뀌고 있다. 그 등장 배경 잠깐 보시면, 등장 배경은 이제 참고로 보시는 거죠. 지식기반 사회에서 암기 중심, 교사주대 전통적 이런 지식교육, 전통적인 이론적 지식교육으로는 더 이상 시대에 맞지 않고, 그래서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3번에 이런 반성으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이 뭔지 이거를 도출해서 이를 반영한 것이 이제 그 역량 중심 교육 과정이라는 것이고, 그 역량 중심 교육 과정이라는 뭐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니랍니다. 자유교육에서도
인간상으로 좀 강조되어 왔는데 이게 이제 보다 구체화되고 실천적으로 강조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핵심 역량 특징 보십시오. 첫 번째 핵심 역량은 역량이란 뭐냐? 역량은 수행 능력이다. 실제로 할 수 있는 거 아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게 역량이다. 실제로 수영을 알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 수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운전하는 거 장롱 면허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실제로 운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이걸 가르치자. 핵심 역량은 그렇기 때문에 지식뿐만 아니라 지식만 갖고는 안 되죠. 기능, 태도, 감정, 정서 이 모든 것이 복합된 총체다. 총체. 그래서 인지 측면뿐만 아니라 비인지 측면도 다 아울러 있다. 그 다음에 맥락이 필요하죠. 그죠? 맥락. 실제로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맥락이 있어요. 맥락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능력을 발휘해야 되죠. 그죠? 우리 교통을 관련된 지식을 아무리 갖고 있다 하더라도 교통 양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몇 차선으로 돼 있는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가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식이라고 해서는 사회적 맥락을 떠나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맥락과 관련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 맥락을 중시한다는 사회적 맥락. 3번의 교육과정의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역량 중심 교육과정은 역량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자라는 게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고, 우리 교육과정도 핵심 역량을 6가지로 제시하면서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표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이론적 지식만 아는 것만 아니라 사회적 삶에서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의 총체 이걸 갖추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역량 중심 교육 과정이다. 그럼 역량 중심 교육 과정을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우리 역량 중심 교육 과정을 표방하고 있다. 그럼 학교에서 역량 중심 교육 과정을 설계해서 실제로 해야 되죠, 그죠?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설계해야 될 것인가? 그 설계에 어떤 초점을 맞추고 어떤 부분에 특징을 맞추고 설계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영양중 교육과정 설계할 때 특징 첫 번째는 종래의 그 전통적 지식 교육은 교육과정 만들 때 지식 중심 교육과정이니까 지식을 토대로 해서 설계 출발점이 지식이죠, 그죠? 지식을 토대로 해서 이 지식을 교과 논리에 따라서 수학이면 수학, 물리면 물리, 교과 논리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교과 논리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배열하죠. 논리적으로 수학은 수학의 논리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배열하고 그 내용은 수학과 관련된 내용은 선정. 그 다음에 수학과 관련 내용 선정하고 그 다음에 그 조직 원리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배열하죠. 그 다음 국어는 국어대로 수학은 수학대로. 그러니까 설계할 때 지식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교과 논리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형태로 설계한다는 거예요. 근데 역량중심 교육과정에서는 이렇게 설계하는 게 아니죠. 이 교과 자체를 강조하는 거잖아요. 역량은 교과 자체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는 역량을 발달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니까 역량에서 출발하는 역량에서 학생들이 필요한 역량이 뭔가 이거부터 생각하고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가 이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이 어떤 도구들이 있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도구 예를 들어서 수학이라는 도구도 있고 국어라는 도구도 있더라 물리라는 도구도 있다. 그러면 이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과 이게 교과 지식이죠. 역량과 교과 지식을 분리하고 이때는 얘네들이 이 지식을 형성하면 실제 역량을 발휘할 것이다라고 이제 순진한 낭만주의적 발상을 했는데 실제로 안 그러니까 역량과 지식을 분리해서 역량을 먼저 교육과정 설계 출발점 삼고 이 역량을 길러주기에 필요한 교과 내용들을 조직하는 거예요. 그 교과 내용들을 조직하기 때문에 보면 이 역량이 수학적인 능력과 물리적인 능력 또는 국어 여러 가지 교과 영역에서 통합적으로 요구된다. 통합적으로. 그럼 이거 어떻게 됩니까? 교과를 가로질러서 조직해야 되는 그냥. 옛날에는 교과 논리에 따라서 조직하면 되기 때문에 통합교육과정이 별로 안 중요했어요. 그다지. 지금은 이 역량을 키워줘서 역량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교과 지식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게 수단이잖아요. 이게 수단. 얘가 목적이에요. 얘가 목적. 얘는 이 자체가 목적. 그 자체가 내재적 목적. 그 자체가 목적 가지고 얘는 목적이고 얘를 위한 수단. 그러면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과가들이 있다면 이 교과들은 서로 가로질러 가면서
또는 간학문적으로 또는 초학문적으로 통합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 통합교육과정이 2015 교육과정에서 되게 강조되고요. 예, 통합교육과정에서도 뭐 여러 가지 종류들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초학문적, 뭐 간학문적 있죠. 다학문적. 그 되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그 다음에 이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국가 수준에서 뭐 역량 이렇게 얘기했다. 이걸 키워주기 위해서는 이게 실제 생활 속에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이 역량을 실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실제 그 학교 사회적 맥락이라든지 학교 수업 맥락 속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시 선생님이 다시 내용을 다시 만들어야 되지. 교사가. 그러니까 교사의 실행의 관점에서 볼 때 교사의 자율성이 많이 보장이 돼야 될 것이고 교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상호 적응 관점이나 실행 관점이 매우 중시된다. 이 특징 됐죠? 5번에 그 학교에 미칠 영향, 학교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인가. 당연히 이론적 지식에 치중한 전통 교육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수행 능력을 강조하는 교육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이렇게 전환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이렇게 교과서를 강조했죠. 교과 지식. 이 교과서를 강조했던 교과 지식에서 이제는 교과는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역량 중심 교육이고 따라서 교과는 경계가 허물어져 버릴 수밖에 없고 경계를 가로지르거나 교과의 틀을 넘어서서 수업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이런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교과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면 서로 통합교육을 한다 그러면 선생님끼리 팀 티칭을 해야 돼요. 팀 티칭. 바로 팀 티칭에서 협력해서 이 학생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거를 다시 재조직해야 돼요. 재조직. 교과를 재조직. 그럼 팀 티칭도 굉장히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그 교과 지식은 학생들은 이제 교과에 대한 이론적인 그 개념들이 없기 때문에 교사가 주도해서 체계적으로 조직된 교과 내용을 전달해주면 되는데 이건 아니라는 이제는 학생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줘야 되니까 당연히 학생 중심 교육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학생의 어떤 실제 삶에서 행할 수 있는 뭔가를 할 수 있는 역량, 힘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학습자 중심 교육을 지향해야 될 것이고 또 학습자도 학습자끼리 협동해서 집단지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집단지성. 혼자 살아가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집단지성. 우리 집단지성 같은 경우는 뭡니까? 협동학습이 이제 강조되는 거예요. 협동학습. 그 1번에 보시면 뭔가를 할 수 있다, 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1번에 행할 수 있다. 둘째 줄을 보시면 특정 맥락에서 학습자 스스로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이게 뭐야? 프로젝트 학습법이 강조되고 그게 오늘 논점 세 번째 거. 그 다음에, 협동학습, 3번처럼 협동학습이 강조되고,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이제, 통합교육과정 형태로, 교육과정을 조직할 수밖에 없고, 작년에 나온 통합성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교육과정을, 내용을 조직할 때 통합해야 돼, 가로질릴 수 있도록. 2015 개정교육과정에.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런 활동 중심이라든지 프로젝트 학습이나 교육과정의 실행의 관점, 그다음에 이해 중심 교육과정, 역량 중심 교육과정, 통합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 작년에 이제 내용 조직의 원리에서 통합이 나왔다면 이제 다시 통합의 원리, 그리고 협동학습, 팀 티칭 이런 것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철학에서 나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허스트처럼 교육과정을 조직할 때 뭘 강조해야 될 것인가, 이론적 지식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실제가 교육과정이 되는 실제. 이런 실제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이런 지식들과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고 우리 현행 교육과정도 사회적 실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표방하고 있더라. 6번에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개편할 때 그러면 고려해야 될 쟁점이 뭔가?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평가,
입시 제도를 비롯한 평가 제도나 평가 방식에서 줄세우식 평가를 해버리면 서열화시키고 줄세우식 평가하면 역량 중심 평가가 안 되죠. 그죠? 학생이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을 평가해야 되죠. 그럼 어떤 걸 평가해야 됩니까? 수행평가, 과정 중심의 평가를 해야 돼요. 수행평가. 이런 평가 방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아무리 교육과정에서 그 역량 중심을 표방해도 안 된다는. 예, 그래서 과정 중심의 평가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형성평가.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자기 성찰평가. 자기 성찰평가, 자기 평가라고 그러죠? 동료가 동료를 평가해 주는 거예요. 동료평가, 수행평가. 이런 게 과정 중심의 평가. 이 평가를 강조해야 되는데 이런 평가에 대한 방식에 대한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곤란하고 그 다음에 여전히 교과 중심의 교직 문화. 교과끼리 서로 이기주의, 네 교과 네 교과 따로 구분돼 있어. 구획화돼 있잖아요. 그죠? 이게 교과를 경계를 허물고 가로질러야 되는데 이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여기는 분명히 물리적 역량과 물리에서 요구하는 교과 역량과 수학에서 요구하는 교과 역량이 결합돼야지 이게 나온다. 그러면 둘을 가로질러 가면서 경계를 허물고 통합해야 되는데 교과 중심, 교과 이기주의 가치에 있어서는 이런 교직 문화 풍토 가지고는 이 2015 개정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실현시키기는 곤란하죠. 선생님들이 또 학습 조직을 만들고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만들어서 서로 협력해가면서 자신의 그 교육 행위를 반성하고 대화하면서 학습자의 학습 성취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교직 문화 풍토도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행정학에서 논점 네 번째가 전문적 학습 공동체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이게 또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교과서 중심에서 탈피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교과와 역량 간의 위상의 문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과가 역량으로 대체해서는 곤란하고 교과도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 역량을 발현시켜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영어 선생님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자체가 가치가 있을까요? 영어 자체가? 물론 영어 자체가 피터스 따르면 오랜 동안 언어 활동을 해왔고 그 언어 활동이 정교화된 게 영어나 국어의 형태로 남아져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정당한 가치를 지닌다. 물론 가치를 지니겠죠, 자체로서. 근데 이 영어라고 하는 것은 의사소통의 도구잖아요. 그래서 의사소통보다 잘하고 상대방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내 견해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한다. 영어를 사용한다. 그러면 외국인과 우리가 한국인이 외국어 교육 제2 외국어잖아요. 그죠? Foreign as second 맞나? EF English as foreign language 맞나? 예. English as foreign language 상황이라는 게 외국어 우리가 외국어로 배우는 거예요. 국제어, 세계어. 그러니까 영어 교육 과정에 표방하고 있는 게 국제어로서 얘기하는 것이지 세계 공통어의 언어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국제적으로 상대방 나와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을 교류 이렇게 더불어 살고 의사소통을 하려면 나는 한국어를 쓰는데 쟤는 영어를 쓰잖아요. 그 의사소통이 안 되죠. 이걸 잘 하기 위해서 이제 뭐예요? 도구로서 그런 성격을 그러니까 세계어로서 성격이 아니라 국제어로서 성격. 그래서 문화 화자간 인터컬처 맞나? 인터컬처 문화 화자 간의 대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게 영어 교육 과정이. 왜 온도한테 나갔는데 왜 이러지? 무슨 얘기하다 그랬죠? 그래 3번 이게 2번 이제 교과 이거죠. 교과를 역량으로 대체하기보다 역량을 중심으로 이거를 강화하기 위해서 교과를 경험하도록 하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육적 관심이 필요하다. 교육적 관심 문제. 기술, 지식, 습득에서 나아가서 학생의 모든 잠재적인 능력, 동기나 장학 개념이나 이 모든 학생의 모든 부분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기억해야 될 거는 그 2번 역량의 특성과 3번 역량 중심 교육과의 의미, 4번의 특징, 5번에 미칠 역량 이런 정도 특히 이제 2번, 3번, 4번에 좀 중점을 두면서 5번까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럼 서론, 첫 번째 논점 해석을 했으니까 서론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자, 서론은, 이제 주제어가 학습자의 역량 강화니까
역량 강화가 중시되고 있다. 또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사의 노력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주제어가 중요하다,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앞에 뭐뭐를 위해서는 또는 뭐뭐에 따라서 2015 개정교육과정 얘기가 나오니까 2015 개정교육과정이 시행됨에 따라 또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핵심 역량을 강조함에 따라 학생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사의 과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논점 각각 4가지죠. 내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학교 교육과정을 설계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역량 중심을 알고 있으면 역량 중심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하나. 만약에 역량을 모른다 그러면 그냥 학교 교육과정을 새로운 교육과정에 맞춰 설계하고 재편하고. 두 번째 논점이 이게 이제 사회적 삶에서 이제 실제 성공하기 위한 거잖아요. 성공지능. 이 성공지능을 파악했다 그러면 사회적 삶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고 또는 성공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공지능을 발달시켜주고. 그리고 세 번째 논점이 교수 방법의 변화. 교수 방법이 이제 프로젝트인데 프로젝트를 모르면 교수 방법의 변화도 요구된다. 필요하다. 간단하게. 알고 있으면 프로젝트와 같은 교수 방법도 필요하다. 교수 방법 변화가 요청된다. 그 다음 마지막 논점이 전문적 학습 공동체죠.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구체해서 새로운 교직 문화를 창출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3문장, 좀 적으면 2문장. 그 다음에 문제제기죠. 제시문의 내용이 뭡니까? 특강 내용이죠. 특강 내용을 토대로 4개 논점 다 언급할 수도 있고, 그냥 주제가 뭡니까? 주제어가 학습자 핵심 역량 강화죠. 학습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사의 과제를 논하고자 한다. 이게 됐죠. 본론입니다. 모범 답안 2페이지 보십시다. 첫 번째 학교장이 강조하는 교육과정의 의미가 뭐냐? 교육과정 의미는 역량중심 교육과정이다. 이게 설명을 제가 다 드렸으니까 첫째 줄 개념 설명하고 있죠. 둘째 줄, 셋째 줄까지. 그 다음에 특징이죠. 역량중심 교육과정 설계 특징은 역량을 지식이나 내용으로부터 분리시킨다. 주로 교과 기반으로 설계되어 왔던 종래 교육과정 설계 방식이 역량과 지식 내용을 구분한 다음에 그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 지식을 찾는다는 거죠. 그 지식을 통해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다. 그 지식을 통해 역량을 개발해서 그런 점에서 지식은 하나의 유용한 수단이나 가치로 성격을 지닌다. 요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역량중심 교육과정 설계한 여러분들 학교 가서 그럼 제일 먼저 뭘 봐야 돼요? 역량부터 봐. 역량부터. 교과부터 보지 말고 교과부터. 아, 내가 수학 선생님인데 수학부터 봐야 되지 않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종래 교과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내가 수학 선생님이다. 그러면 내가 수학 교과를 다시 재조직해야 되잖아요. 아이들 가르칠 때. 물론 교과서가 있지만 훌륭한 교사라서 탁월한 성량, 교사의 아래트를 갖고 있는 사람은 교과서에 의존하지 않아요. 자기가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겠죠. 그러면 수학 교과서의 교과를 먼저 살펴볼 거 아니에요. 이거를. 지식을 먼저 보지 않아요. 그죠? 역량중심 교육과정은 역량을 먼저 봐야 된다. 역량을 교육과정 설계의 출발점으로 삼고 그리고 이 역량을 개발시키기 필요한 교과 내용을 찾아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둘을 분리시켜서 역량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교과 내용을 탐색한다. 두 번째, 또 역량중심 교육과정 설계에서는 학교 교육과정의 결정이나 또는 교육과정의 실행이 교육과정 교사들의 상당 부분 맡겨진다. 역량을 가장 잘 발달시킬 수 있는 방법, 이제 교사 하사하면 교수 맥락을 통해서 어떤 맥락에서 이런 역량을 가장 잘 발달시킬 수 있는지, 그 교수 맥락을 고려해서 가장 잘 발달시킬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지식과 내용을 조직해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주제문입니다. 따라서 주제어, 학습의 역량을 강화, 주제어, 이거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갖춰야 할 역량을 명료히 드러내는 것을 교육과정 설계 출발점으로 삼아서 이 역량을 발달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지식을 조직해야 된다. 첫 번째 논점 끝. 두 번째 논점은 스톤버그 지능 이론과 관련되는 거죠. 제시문을 보시면 두 번째 문단에 미래사회의 성공적인 삶, 보다 좋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능을 보는 관점을 달려야 되는데 그동안 지능은 영역별로 어떤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각각 지능 요인들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 왔다라는 건데 그러나 지식정보 사회에서는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뭐고 사용하는지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이 요구되죠. 이렇게 정보 처리 관점, 인지 과정의 관점에서 지능을 보고자 하는 사람이 스턴버그다. 그러니까 스턴버그의 삼원지능 이론과 관련된다. 삼원지능은 그래서 성공적인 사회, 성공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성공지능이 되는 거죠. 이런 문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분석적 사고, 창의적 사고, 실제적 사고, 이게 삼원지능의 사고죠. 각각의 지능이 갖고 있는 사고력이고, 이가 요구되는데 이걸 연습을 통해서 지능을 발달시킬 수 있다.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미래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고 성공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세 가지 지능이 잘 균형 잡히고 서로 균형 있게 유지되면서 자신이 요구하고자 하는 목표, 수영을 잘하고 싶다. 그 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성취하면서 성공적인 경험을 해주는 이게 뭐야? 성공지능이 성공지능. 이런 스턴버그의 3원 지능 이론, 여러분 페이지 핵심 터치 65페이지 있습니다. 65페이지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지능이 있죠. 세 가지 사고와 관련된 세 가지 지능은 경험적, 분석적, 경험적, 실제적 지능이고, 이 실제적 지능이 서로 통합적으로 작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석적 지능과 관련되는 게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일단 지식을 습득하고 문제 해결에 적용해서 수행하고 이 과정을 조절하고 점검하는 메타인지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작동되는 게 분석적 지능이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경험적 지능이죠. 경험 지능은 익숙한 경험을 자동화시키고 새로운 경험은 통찰력을 발휘할 수 있는 창의적인 능력과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실제적 지능, 실제 생활에서 환경에 적응하고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또 선택하는 그런 게 실제 지능. 실제 지능은 실제적 사고와 관련되는 부분이죠. 이 세 가지를 간단히 언급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모범 답안 2페이지를 보십시다. 이 페이지 보시면 본론 두 번째 문단이죠. 학습 역량은 실제적 삶에서의 성공적 경험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학생의 성공지능을 발달시켜주는 것이 하나의 과제이다. 이건 이제 주제문이자 도입 문장입니다. 학교장의 지능과는 스턴버그 삼원지능 이론을 근거한다. 삼원지능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지능은 세 가지가 통합되어 작동된다. 각각 설명하면 첫째 분석적, 두 번째 경험적, 셋째 실제적.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부터 다시 주제문, 여기서 양괄식으로 썼죠. 첫 번째 문장, 마지막 문장 따라서 학습 역량 강화, 주제어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이 세 가지 지능을 활용해서 성공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적인 능력을 개발해 주어야 될 것이다. 그럼 세 번째 논점입니다. 세 번째 논점은 실제로 뭔가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학습 방법으로서 프로젝트 학습법이 강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제시문을 보시면 학습의 역량을 강조하는 개정교육과정 무엇을 아느냐, 이거보다는 특정 맥락에서 수행과 관련되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강조한다.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교수 방법에서 변화가 필요한데 문제를 스스로 탐색하고 해결하는 활동을 강조한다. 학생들이 배운 이론적 지식, 학교에서 배웠다. 이론적 지식을 실제 생활에서 실험 실습 등을 통해서 적용해보고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오는 것. 이게 뭐예요? 프로젝트. 그래서 이렇게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그 효과가 있잖아요. 효과. 그리고 표현 활동도 하고, 이런 점에서 이 학습법은 학습자와 교사가 함께 계획하고 운영하고 만들어가는 emerging 커리큘럼, 만들어가는 교육. 우리가 지금 2015 개정 교육과정, 그리고 7차 개정도부터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그러니까 이 수행 능력을 강조하다 보면 교수 방법에서도 교사 중심은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 삶에서 행동할 수 있어요. 수행 능력을 보여줘, 수행 능력. 교수 방법에서. 그 수행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이 프로젝트 학습입니다. 프로젝트가 앞으로. 던진다. 내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생각이나 관심이나 주제를 앞으로 던져놓고 그대로 한번 해본다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 학습법이 나온 게 농업교육 프로그램에서, 원래 처음에 농업교육 프로그램에서
출발했는데 이거를 체계화시킨 사람이 콜롬비아 대학의 킬패트릭. 그 킬패트릭은 프로젝트 라고 하는 논문을 쓰게 돼요. 그러면서 이 프로젝트가 하나의 학습 방법이 되고 학습 방법이자 동시에 하나의 학습 이게 학습 방법 또는 교수 방법이 되면서 동시에 이게 교육 과정이 되버려 교육 과정.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는 이제 만들어가는 교육 과정이잖아요. 교수 방법이자 교육 과정. 이게 1930년대 반영된 게 경험 중심 교육 과정 중에서 활동 중심. 경험 중심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경험 중심 교육 과정 또는 활동 중심의 커리큘럼. 활동 중심의 커리큘럼이 되는 거예요. 농업교육에서 보면 농업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실제 농업 활동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농사를 잘 짓는다, 소를 잘 키운다. 그러면 일단 농사 잘 짓고 소를 잘 키우는 것에 대해서 학교에서 배워요. 그리고 집에 가서 처음에 홈 프로젝트로 시작해. 홈 프로젝트. 그 배운 거를 집에 가서 소를 키우면서, 소는 누가 키웁니까? 소를 키우면서 소에 주는 먹이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먹이를 구하는 그 먹이량이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그 다음에 소 젖을 짜서 젖을 짜서 다시 학교로 갖고 와서 바이러스 검사를 한다든지 그런 검사를 해보고, 그러면서 소를 잘 키워내는 거.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소를 키우는데 활용하는 게 실제적으로 실제. 그러니까 지식은 뭐예요? 지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소 잘 키우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소를 잘 키우는 거. 그 지식은 소 잘 키우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도구가 되는 도구가. 예. 이게 프로젝트가, 그러니까 실제 학교 생활과 실제 소 키우는 실제 생활과 학교 생활이 바로 연계가 돼버리죠. 연계가. 이거를 보고 이제 킬패트릭이 프로젝트다 해서 만든 거예요. 1918년도인가? 18년도에 콜롬비아 대학에서. 그러면서 이제 프로젝트가 하나의 학습 방법으로 학습자의 필요와 요구를 토대로 해서 뭘 지금 어떤 문제 부딪히고 이제 어떤 문제,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문제,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요구, 실제 생활에서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관심과 필요와 요구를 토대로 학습 방법을 하게 되네요. 프로젝트 형태로 학습을 전개하고, 프로젝트 형태로 자기가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주제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실행해 보면서 소를 잘 키워내고,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바로 교육과정이 되면서,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바로 교과 지식이 아니라 경험 중심에서 말하는 경험이 뭐예요? 경험 중심에서는 경험을 학생들이 실제 생활에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경험을 토대로 해서 교과와 관련된 경험이죠. 경험을 토대로 해서 교과 지식을 배우는 거예요. 경험이 중심이 되는 경험이. 이런 경험 중심으로 즉각적으로 학생 자신이 필요에 따라서 즉각적인 필요와 요구를 반영해서 그거를 중심으로 가르치게 되니까 이게 학습 방법이죠. 동시에 하나의 내용이 되는 교육 과정. 이 교육 과정이 나오는 게 바로 경험 중심 교육 과정. 이 다른 말로 활동 중심 교육 과정. 작년에 내가 활동 중심 교육 과정을 문제를 한번 출제를 했어요. 혹시 이제 영역 중에서 물어보면 얘가 그래도 이 중에서 이제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니까 나올 것 같아서 크게 예전에 이제 한번 경험 중심 크게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물어보면 이걸 물어보겠다는 생각에서 이걸.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작년 9, 10월 강의를 이렇게 무료로 들을 수 있도록 돼 있죠, 맞죠? 아닌가? 들을 수 있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자료는 제가 작년 자료를 다 드릴 겁니다. 작년 문제. 그 작년 문제는 다 풀려고 하지 마시고 시간이 없잖아요. 개요만 문제 보고 간단히 생각만 해보고 이 개요는 짜야 돼요. 그러니까 개요 정도는 또는 머릿속으로라도 짜야 돼요. 답만 보면 정말 재미없어요. 생각하고 한번 해보고 그리고 강의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 시간 강의 듣고 있습니까? 그죠? 그 문제는 올해 제가 만드는 이 문제를 중심으로 하시고
그 작년 문제도 그 논점으로 하나의 논점으로 체킹을 해놓으실 때 거기 뭐 참고용으로 보시고 문제 좀 주력하는 분은 올해 좀 주력해 주시고요. 작년 문제도 물론 중요한 게 많습니다. 같이 이제 두 개 같이 하시는데 시간 나는 대로 이제 보시고 강의는 뭐 혹시 뭐 강의 열어주신다 하더라도 강의 들을 필요는 없죠. 문제 보시고 문제도 제가 수업 시간 잘 나눠드릴 겁니다. 약간 뭐 오타 있는 것도 좀 수정해서 이렇게 나눠드릴 테니까 오늘 너 한꺼번에 다 나눠주면 그렇잖아요, 그죠? 원래 오늘부터 나가야 되는데 다음 주부터 그 한 주당 나갔던 대로 쭉쭉.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3개 풀고 그 주당 보통 한 2개, 3개 정도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총 6개 정도를 보는 거예요, 그죠? 한 주에. 그러니까 3개는 집중적으로 보시고 3개는 머릿속으로 좀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중점이 아니죠? 다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기본서로 또는 여러분 정리로 걸러 가서 그거를 이제 계속 봐야 되겠죠. 자 봅시다. 그 프로젝트 학습법과 관련되는 부분이죠. 이 페이지의 답안을 보도록 하죠. 마지막 문단 맨 하단에 보시면 학습 역량은 배운 것을 토대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수행 능력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교수 방법에서 프로젝트 학습법을 강조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프로젝트 학습이란 개념 설명해 보시면 실제 생활과 직결될 수 있는 주제를 학습 스스로 선정 수행하면서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드는 교수 방법.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구체적인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것에 중점을 둔다. 특징을 설명하면 첫째 교사가 부여하는 게 아니죠. 자신이 선정하는 실제적인 주제나 문제를 우리가 이제 조나센의 그 구성주에서도 보면 이제 문제에서 출발하죠. 프로젝트에서 출발해. 프로젝트가 문제나 주제거든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나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이 된다. 두 번째는 자기가 이제 스스로 계획해서 실행하는 것을 강조하죠.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이 문제를 실천적으로 해결해 보면서 이게 실천적인 해결력이 강조되는 게 이거 핵심 역량도 마찬가지죠. 실제 삶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생활과 실제 생활이 연계된다. 두 번째, 능동적인 활동을 촉구할 수 있다. 주제문입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학습의 역량 강화 주제어를 위해서는 이론적 지식을 실제 생활에 적용해 볼 수 있는 프로젝트 학습과 같은 교수 방법의 변화가 요구된다. 마지막 논점. 마지막 논점은 그 프로젝트 학습법은 그 핵심 터치 198페이지 있으니까요. 198페이지를 보시고 마지막 논점은 이제 논점 자체가 이제 주어져 있죠.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는 그 관점이 주어져 있고 구축 원리 세 가지. 요거는 229페이지입니다. 229페이지에 전문적 학습 공동체 학습 조직하고 성격이 거의 흡사해요. 교사가 학습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학교를 염두에 둔 조직은 아니에요. 어떤 조직인데 다 적용될 수 있는 학습 조직인데 특히 이제 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교사의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이제 전문적 학습 공동체 교사의 전문적 학습 공동체 또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 또는 교사 학습 공동체 용어가 많습니다. 그냥 전문적 학습 공동체 또는 교사 학습 공동체 뭐 등등 불리고 있는 게 전문적 학습 공동체입니다. 학생 선생님의 전문성 신장시키고 학생 학업을 증진하기 위해서 협력해서 배우고 탐구하고 가르치자는 거예요. 그 제시문에 보시면 제시문의 맨 마지막 줄에 나와 있죠. 교사들이 함께 배우고 실천하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 마지막 줄에 있는 게 전문적 학습 공동체 개념이잖아요, 그죠? 개념 모르면 여기 있는 거 적절하게 갖고 와서 쓰시면 되죠. 그래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특징은 비전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비전. 그래서 목적에 대한 서로 협의를 하고 공감대를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창의융합형 인재를 키워내자. 창의융합형 인재를 키워내서 필요한 핵심 역량이 어떤 것이고 그런 역량을 필요를 하기 위해서는 봤더니 국어과에서 뭐가 요구되고 수학과에서 뭐가 요구되더라. 같이 그 비전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협력하죠. 그 학습 공동체니까 함께 협력해서 학습한다는 협력적 학습. 협력적인 학습. 협력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적용도 뭐 들어가면 더 좋겠지만 일단은 협력해서 학습한다는 게 이거. 선생님 서로 협력해서 학습하고
또 문제에 해당하면 적용해 본다라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경험을 공유해야 돼. 개인의 경험을. 그 다음 네 번째는, 리더십도 공유한다. 공유적 리더십 또는 지원적 리더십이 요구된다. 기타 몇 가지 있죠. 3개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죠. 세부적 내용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해설지 보도록 하죠. 3페이지에, 학습자의 역량을 강화하려면 교사 및 학교의 역량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교사 독단적 수업 사유화나 교과 이기주의로는 21세기 변화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사들이 협력적으로 배우고 탐구하며 실천한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거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 대한 이유이자 개념입니다. 개념.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쓰십시오. 전문적 학습 공동체는 교사들이 협력적으로 배우고 탐구하며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런 전문적 학습 공동체 구축하려면 첫째, 비전을 공유해야 된다. 두 번째, 협력적으로 학습해야 된다. 세 번째, 경험을 공유해야 된다. 또는 반성적 대화를 하는데 이 전문적 학습 공동체와 관련된 논의가 외국 학자마에도요 10명이 넘어요. 각자 다른 얘기들 하고 있거든. 제가 여기 책에 쓴 거는 공통적인 것만 뽑아온 거예요. 출제를 하면 채점 기준표가 굉장히 길 거예요. 다양한. 근데 이거 처음 배웠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처음. 어제 문제 제가 반 정도 첨삭한다고 봤다고 그랬잖아요. 학습 조직은 어느 정도 배운 것 같은데 이거 처음이에요. 근데 딱 보면 제가 여기 설명 안 드리는 내용들 나름대로 좀 머리 굴려갖고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채점 기준 이 같은 경우는 채점 기준보다 되게 길어져. 왜냐하면 정형화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얼추 맞게 썼어요 보니까. 얼추. 제가 이 교재 내용을 벗어나는 내용도 저는 아니까 쭉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 썼냐고 그랬더니 좀 나름대로 좀 고민해가면서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고민해가면서 쓰면 그게 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도전해. 피하지 마십시오. 그냥 과감하게. 장문했는데요. 괜찮아요. 장문해도 되니까 과감하게 도전. 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피할 데가 없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딱 3개월도 안 되죠? 요것만 참으세요. 요것만.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잖아요. 이 정도만 참으면 내일이 밝아올 것이다. 내일이 희망을 품고 제가 어디다 써놨죠? Always stay positive.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긍정적으로. 자, 그럼 결론입니다. 결론 마지막에 이제 주제문이고요. 결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문장 서론의 첫 번째 문장을 뭐뭐 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제 바꿔주시면 되죠. 성공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학습 역량을 중시한다 그러면 여기는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바꿔주시고 나머지 여기서는 학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정교육과정 강조하는 역량을 토대로 학교 교육과정 설계하자 하나 성공적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공지능 발달시켜주자 두 번째 논점 또 특정 맥락에서 실제적 수행을 강조하는 교수 방법성의 변화도 필요하다 세 번째 특히 학교 교육 현장은 각자 역량을 개발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네 번째 논점 총 3개 문장으로 정리했죠. 서론에 있는 거를 조금 살을 보태서 본론의 내용에 살을 조금 보태서 쓰든지 아니면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서론에 있는 내용을 쓰고 이렇게 해서 마치면 됩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